아침 7시 출근길에 여러분께 뻔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입니다.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셨죠? 그 글래디에이터에서 막시무스한테 죽임을 당했던 코모두스 황제를 기억하시나요? 정말 비열한 인물이었는데 정사에서도 그의 인간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로보다도 더 악랄한 황제로 손꼽히는데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악랄한 황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떤 계기가 그의 인생을 그렇게 송두리째 변화시킨 걸까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뻔한 인문학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알림도 꼭 부탁드려요. 바로 시작합니다. 코모두스 황제가 로마의 폭군이자 암군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후속자는 네로, 칼리굴라 같은 황제도 코모두스에 비하면 오히려 양반이다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코모두스 황제가 정말 비열했다는 건데, 코모두스 황제 아빠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오현제 중에 마지막 황제였죠. 오현제가 달리 오현제가 아닌 것이 후계자를 자기의 자식이 아니고 유능한 인물을 자기의 자녀로 입양해서 황위를 계승시키는데요. 유능한 황제 5명이 연이어서 통치를 하게 된 거잖아요. 유능한 왕이 보기에도 유능한 사람을 입양해서 왕을 앉히고 또 앉히고, 그렇게 돼서 로마의 최전성시대인 팍스 로마나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오현제라고 해서 자기의 자녀한테 황위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많은 오현제가 자기의 자녀한테 황위를 물려주지 않고 굳이 입양을 통해서 황위 계승을 한 이유는 내 자식이 변변하지가 않은 거야. 자식으로는 이뻐도 이 나라를 위해서는 모자란 거죠. 그런데 오현제 중에 마지막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건장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코모두스였어요. 황위 계승에 세습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모두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는 사실 여러 가지 기행을 저지르지만 젊었을 때의 코모두스는 그렇게 유능하지는 않았지만 큰 결격 사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남의 눈치 볼 것도 없이 이 아들 코모두스를 자기의 후계자로 정하게 됩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막시무스 장군을 후계자로 임명했는데 코모두스가 황제를 암살하고 황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었냐고요?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와 역사를 혼동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영화로 역사를 배우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글래디에이터인 것 같아요. 코모두스가 처음부터 정치를 말아먹었던 것은 아니에요. 결정적인 계기는 자신이 엄마같이 따르던 친누나 루실라가 원로원하고 짜고 자기를 암살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루실라는 폭군이 된 동생을 죽이고 로마를 구원한 히로인으로 나오는데 실상은 그 반대였던 사람이에요. 일찍이 엄마가 돌아가신 코모두스는 루실라를 어머니같이 따랐어요. 루실라는 실상은 정치적인 야망이 굉장히 큰 여자였고 황제의 자리를 차지한 코모두스를 질투해가지고 친인척, 근위대장, 원로원 등을 대거 참여시켜가지고 황제를 죽일 것을 이제 공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황제 시의 미수로 그치게 되고 코모두스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완전. 자기가 가장 믿고 엄마처럼 따랐던 친누나인 거잖아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는 탓에 코모두스는 완전 자제력이 상실된 거예요. 이때부터 의심이 많아지고 정치에 대해서 그나마 있던 의욕도 완전히 상실이 돼버려서 정치는 관료들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맡기고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이 놀고 먹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는 300명에 달하는 첩들과 함께 노는 등 대단히 문란한 생활을 하고, 또 그가 내세운 권력자는 또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온갖 자기가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그 돈을 가지고 황제를 타락한 생활을 또 뒷받침해주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의 정신병이 또 더해지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 나는 헤라클레스의 환생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자 가죽 옷에 헤라클레스 복장을 입고 곤봉을 막 휘두르면서 직접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과 싸우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기행을 벌이게 됩니다. 진짜 가지가지 하는 거죠. 어이가 없네. 이게 자기를 신격화한 게 아닌 것 같고 완전히 자기도 속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믿는 지경이었던 거죠. 그는 황제로서는 무능했지만 검투사로서는 나름 실력이 있기는 했어요. 비록 황제라는 지위 때문이기는 했겠지만 전승무패의 기록을 과시했습니다. 게다가 코끼리 3마리를 제압했으며 하루에 100마리의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검투사 행적은 원로원 의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깜빡 잘못하면 니네도 이렇게 죽일 거야 라는 그런 협박이었죠. 모든 사람이 마지막이 있듯 그도 인생의 마지막을 겪습니다. 비참하게. 코모두스는 다음 날에 검투사 복장으로 원로원에 가가지고 집정관 직위를 받아들일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자고 있던 중에 밤에 고문관들이 고용했던 레슬링 선수에 의해서 목이 쫄려가지고 암살된 거예요. 그는 당대의 도미티아누스보다 더 야만적이고 네로보다도 더 악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니퍼의 뻔하니 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아직까지 뻔하니 문학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알림도 꼭 부탁드려요. 제니퍼가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한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